안녕하세요. 이번엔 11강 플래시오버 화제화중 화제 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영어의 용어를 우리가 한글로 쓰다 보니까 뭐 플래시오버, 프레시오버 약간 발음이 좀 차이가 나게 쓰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건물 화재에서 건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인하되어 급격히 화염이 확대 또는 착화되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의를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쓴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자꾸 그 개념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전에 잠깐 보면 구획실 화재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발생한다는 것도 한번 살짝 듣고 가볼게요. 우리가 그 실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런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파가 하나 있다고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소파가 아닌 것 같지만 이해해 주세요. 얘가 이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옆에 뭐 커튼도 있고 뭐도 하다 보니까 불이 점점 번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에 있는 공기는 이 연소를 계속 해주기에 약간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이 불을 연소가 화재가 발생하다 보면 연기가 이렇게 결국 차겠죠.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연기라는 건 뭐 수증기도 있을 거고요. 되게 고온이기도 하고 각종 유해 가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소가 이 불에 의해서 주변 가연물들이 기체화되면서 탄 놈도 있지만 아직 안 탄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우리 인화성이라고도 부르죠. 원래는 이것도 다른 용어인데 기사에선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이 잘 붙는 애들을 우리가 가연성이다, 가연물이라 했으니까요. 인화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스들이 나오는데 이 검은색으로 그려볼게요. 연기가 이렇게 계속 차 있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요 실에도 연기가 뜨거우니까 복사열이 나와요. 연기가 계속 복사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획된 실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 천장에 있는 이 연기와 요 가스들이 있는데 이 가스에도 동시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불이 다 붙어버리는 거죠. 즉 불이 갑자기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석에서 나고 있다가 중앙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 실의 전체로 우리가 그 플래시뱅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카메라 찍을 때 플래시 터지듯이 확 불이 다 붙는 거를 우리가 플래시 오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래시 오버가 발생할 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가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재질들이 뭐 바닥 벽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이 안 타는 재질이라면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기 더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려면 여기 화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나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그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얼마나 큰 화재가 나고 있던 건지, 그리고 여기 개구부가 얼마나 크게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불이 확 번져야 되는데 산소가 너무 부족하다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불이 붙으려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유입되는 개구부의 크기 등이 영향 요소가 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하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재 하중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화재 하중은 건축물 내에 있는 가연물의 발열량을, 그러니까 연소할 때 나오는 연소열의 양을 목재였을 때 발열량으로 환산해서 단위 면적당 목재의 중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등가 목재 중량으로 변환한 거다. 가연물을. 되게 어렵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2D로 그릴게요. 똑같은 면적, 똑같은 크기의 A라는 실과 B라는 실이 있습니다. 너무 달라 보이니까 좀 비슷하게 다시 그려보고, 자, 제가 글로 써볼게요. 여기는 소파가 5개 있습니다. 얘는 실크 소파예요. 소파가 실크도 있겠죠? 전 그런 건 안 해봐서. 그리고 얘는 가죽 소파가
예를 들어서 8개 있습니다. 자, 누가 태웠을 때 열이 더 많이 나나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C. 얘는 침대가 2개 있습니다. 이 셋 중엔 뭐가 많이 나나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 이 소파 5개, 실크 소파 5개 태웠을 때 열은 예를 들어서 6만이더라. 얘 가죽 소파 8개 태웠을 때는 4만이더라. 그리고 침대 2개 태웠을 때는 5만이더라. 이렇게 다 태워서 비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심지어 요 한 가지의 그 종류의 가연물만 제가 넣어놔서 그런 거지, 막 소파, 침대, 책상, 뭐 아일랜드장, 가구, 장롱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그냥 환산해자. 각각 얘는 우리가 목재가 장작이 40kg 태운 거랑 똑같아. 얘는 목재가 20kg이 태운 거랑 똑같더라. 얘는 목재가 뭐 30kg 태운 거랑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재로 환산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목재 1kg을 태웠을 때는 4,500kcal 정도의 열량이 나온다고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각각 A라는 건축물, B라는 건축물, C라는 건축물에서 얘네의 화재 하중, 즉 태울 만한 가연물의 양은 목재 몇 킬로그램과 같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서로 우리가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또 건물이 너무 이렇게 해볼게요. 주의해야 될 점, 요만한 건물이 있습니다. 얘는 뭐 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바닥 면적이. 그리고 이만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700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목재 20kg이 타는 열량만큼 가연물이 있어. 얘는 뭐 900kg 태울 만큼 위험물이 있어. 누가 더 가연물이 많은 거야? 라고 하면 절대량은 얘가 많지만 면적 대비는 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더 위험한지를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얘는 화재 하중이 얼마야? 목재량이 얼마야? 얘도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목재량이 얼마야? 이렇게 단위 면적당으로 비교를 해서 뭐가 더 면적 대비 가연물이 많은지를 비교하려고 완전하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우리가 제일 비교하기 쉽게 얘는 1제곱미터당 나무 몇 킬로 있는 정도의 화재 하중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은 가연물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가연물이 이 실에 되게 많다, 적다, 이런 걸 표현해 주기 위한 개념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을 뿐이고, 중요한 건 이 식이 되는 거고, 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얘는 결국 HW 우드는 목재의 발열량이에요. 지금 여기 4,500이라는 거죠. 1kg당 4,500만큼 열이 나온다. 그리고 이 실의 바닥 면적이에요. 또는 이제 건물 전체로 봤다면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이 되겠죠. 이 바닥 면적에 요만큼이 있고, 실제 우리가 지금 있는 가연물들을 다 태웠을 때의 열량은 얼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목재 몇 킬로그램만큼 단위 제곱당 있다 라고 식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건 이제 수학적으로 약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시그마라는 표시로 다 합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뭐 가연물 1번 몇 킬로그램 있는지, 이 가연물 1번 태웠을 때 열량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가연물 2번 있을 때 얼마 나오는지, 얘 태웠을 때 열량은 얼마인지, 가연물 3번은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 곱하기죠 이거. 또 가연물 3번을 태웠을 때는 열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친다는 표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화재 강도입니다. 얘는 말은 이렇게 썼는데 그냥 화재 강도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 실의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화재 강도가 작다라고 말하면 화재 실의 온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 콘크리트 벽이 예를 들어 1000도에서 무너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건물의 화재 강도는 900도까지 올라간다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연물이 1100도까지 올라가는 가연물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의 강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영향 요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려면 연소가 잘 돼야겠죠? 그럼 그 가연물이 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또 우리가 연소가 용이한 조건은 비표면적이었잖아요. 가연물이 얼마만큼 반응하기가 좋게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기는 연소가 산화 반응이었죠. 얼마만큼 공급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이 단열이 잘 되어 있다면 온도가 쭉쭉쭉 오르겠죠. 불이 나는 만큼. 우리 난방했을 때 단열이 잘 되면은 안에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단열이 안 된다면 난방을 아무리 돌려도 금방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이제 얘네를 약간 이제 합쳐서 보면 우리가 얘네들은 결국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내화 건축물이라는 곳에서 이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목재 건축물은 그냥 건물 구조체가 타버리니까 플래시 오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요거를 아까 제가 잠깐 맛봤던 거에서 복습을 살짝 해보면, 개념 합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시간이 지나고 온도 또는 우리가 열 방출, 열 하지 마시죠. 이거는 온도가 오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염착화든 뭐든 잘 안 보이다가 불이 딱 붙게 되면 화재가 이제 확 커지겠죠. 막 소파가 막 타고 있습니다. 그다가 이제 옆에 책상도 번지고, 그다가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 이 값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실이 온도가 올라가서 찜통이 되면 불이 확 붙어요. 우리가 이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파란색으로 얘를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거죠. 플래시 오버.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불이 쫙 커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만큼이. 우리가 요만큼을 화재의 성장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산소가 다 소비되고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아까 앞전 강의에서 배웠던 최성기가 되는 거죠. 최고로 높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가연물이 다 타면 이제 얘가 이렇게 뚝 점점 떨어져서 불이 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진하게 했네요. 이 정도까지를 최성기라 보고 이제 이게 감쇄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감퇴기라고 돼 있었죠. 앞에는 여기가 이제 종기가 되는 거죠. 종료하는 기간이다. 자, 우리 이렇게 그 구획실 화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표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높이가 결국 화재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하중이 많을수록 가연물이 많은 거니까 타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겠죠. 최성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가 책에는 시험 문제 너무 안 나와서 나온 적은 있는데 제가 넣진 않았던 게 있는데, 이 하부의 면적 있죠.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화재 가옥도라고 합니다. 즉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온도가 얼마나 높게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오래 타도록 화재 하중이 많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화재 가옥도가 크다, 즉 온도가 높고 많이 탄다라는 느낌이고, 또는 이제 안전하다면 화재 가옥도가 적다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약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시간 가열 온도 곡선입니다. 항상 표준 온도 시간인지 표준 시간 온도인지 헷갈리는 그거죠. 자, 좀 지우고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곡선으로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요 D는 내화 건축물 화재 곡선이에요. 지금 요렇게 생겼죠? 일단 그냥 봐주세요. 얘가 내화 건축물이고, 목조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그렸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얘는 이제 건물마다 어떤 건물은 잠시만요. 어떤 건물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더 높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내화 건축물의 내화라는 단어가 그 불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방화는 얼마만큼 불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우리가 방화 재료 또는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것들의 성능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화재 성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기준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를 그냥 통일해서 내화 구조는 이렇게 간다고 보자. 올라간다고 보자, 온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실제는 약간 뭐 이렇게 올라가서 좀 다르지만 결국 요 밑에 면적이 즉 화재 가혹도가 똑같다면 얘는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준식을 정해서 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재료들의 성능 시험을 하면 우리가 이걸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제 말이, 즉 실제 화재로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표준을 정해서 이 곡선대로 우리가 재료들을 내화 성능이 있는지 방화 성능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기준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곡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20 플러스 345 로그 8t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냥 굵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온도는 여기가 만약 30분 지났을 때 온도라고 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온도는 이 20이라는 건 처음 초기 온도예요. 시험 기출문제 중에 초기 온도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던데 원래 20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20도에 345 로그, 계산기 하면 여기에 1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느라고 되어 있는 계산기. 그리고 8 곱하기 30분에 더하기 1 하면은 뭐 짜라랑 뭐해서 예를 들어 800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온도가 800도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만약에 이게 1시간이 여기 위치라면 여기 이 식에다가 30이 아니고 60을 넣게 되면 요 위치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 945도다, 1050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기출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유형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후레쉬 오버라고 했었죠. 또 후레쉬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건, 후레쉬 오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카메라 후레쉬 터트리는 것 같다 했어요. 그건 바로 화염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인 거죠. 급격히 착화가 되고 급격히 발화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화구조 건축물의 표준화재 온도 곡선 화재 발생 후 30분 경과위에 제가 방금 썼던 거네요. 이 온도는 20 더하기 345 로그 그리고 8t 플러스 1이었는데 8t가 여기에 30이 들어가야겠죠. 네. 계산기 좀 두들겨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안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841.8도가 나옵니다. 여기 답이 840도가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 한번 8t 맞죠? 확인 한번 해주고 이 식 한번 간단하게 외워주시고 계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화재실 또는 화재 공간의 단위 면적에 대한 등가 가연 물량을 화재 화중이라고 한다고 여기 정의를 줬네요. 식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Q는 시그마 GT HT의 곱에 H 나누기 H 곱하기 A래요. A는 면적이겠죠. 그리고 H는 우리가 결국 제가 목재로 환산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재의 발열량이 4,500kcal per kg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이 kg당 발열량이니까 얘가 이 kg이라는 건 단위당, 단위 질량당 발열량이기 때문에 또는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재
실제로 목재가 얘랑 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합친 거라는 개념은 목재랑 합치진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